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좀 감격스럽다라고 할까요? 우리 산업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군사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중공업 발달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수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이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삼성과 같은 재벌에서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국가의 거의 산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형국도 있었고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이제 한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산업에 큰 변화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의 중심축이 상당히 변화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상당히 수출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적인 상품이 상당히 많이 수출되는데, 놀랍게도 금년 이상하게 이제 2022년에 삼성의 경우에 어떤 이익이 60 몇 프로가 이제 곤두박질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인 문화상품, 문화부분 BTS를 포함해서 14조 원 정도 수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벅찹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수출보다도 더 높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또 생각을 바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The Art of Thinking, 생각의 예술성, 생각의 예술화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나는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하는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주의 어떤 특이한 점은 특히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비빔밥입니다. 현대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서, 그것을 어떤, 모든 사람에게 입맛에 맞도록 하는 건데, 이 비빔밥이 세계인들의 찬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섞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점을 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현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어떤 가정의 이해, 다문화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얽혀 있는데,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세상을 넓게 보고 하늘도 좀 넓게 바라보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참 좀 잘 짚고 찾아 나가야 하는데,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서양은 흐름에 대한 목을 잘 짚고 방향성을 상당히 잘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닌가. 특히 서양 문화의 발달이
어떤 강물 문화와 관계가 있는데, 강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서양 문화는 그 강둑 문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강의 흐름을 잘 짚어봐 가지고 강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유연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교적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심오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동양 문화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계 문화를 이제 선두에 서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서양 문화의 흐름과 함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자본주의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응이라고는 면하고, 삶의 어떤 터전을 조금 깊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섞여 있는 문화, 다문화의 극치를 이루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융합을 상당히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점점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가 그 종말을 고하는 듯 하면서 거의 그 많은 걸 포기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어서, 특히 동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많이 노출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적 새로운 출구를 좀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출구 모색은 특히 그 구글의 유튜브를 통한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넷플릭스의 영향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아프리카, 특히 북쪽 지역에서는 민주화의 바람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문화의 그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구글과 같은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그런 그 어떤 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화 사업을 얹어가지고 상당히 문화적인 수출을 꾀하는 그런 건데, 우리도 K-문화의 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특히 그 많은 것들이 이제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노력해야 할 부분의 하나가 그 교육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의 그 스탠다이제이션에 관한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도 상당히 재정비해서 스탠다이제이션으로서 세계 교육의 선도를 유지하며 우리 문화의 그 방향을 명확히 세계에 비춰줌으로써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좀 더 세계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탠다이제이션에는 뭐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항상 그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결국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지탱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게 되는데, 특히 시스템은 그 인력과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경우는 비교적 컨트롤이 가능하고 어떤 방향성을 항상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스탠다이제이션 함으로써 많은 이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며, 문화적 여러 가지 그 세계인들의 취향에 맞게 많은 그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이제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데, 특히 그 유튜브에 넷플릭스하고 이것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의 어떤 참신성에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문화적 품격에 대한 생각도 절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BTS의 그 음악 활동이라든지 K-팝에 대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술과 기술의 어떤 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주로 해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사실은 우리는 너무 적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이제 세계국 10위권 안에 들며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술과 어떤 기술에 조하는 상당한 양쪽의 어떤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는 확실한 정체성으로 콘텐츠를 상당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우리 기술의 확대와 산업의 그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런 것이 꼭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래 예술과 산업에 꼭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빈곤을 어떻게 하면 타파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웃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어깨를 펴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든지, 억울함 없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고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오클로스의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주제가 이런 때 적합하게 해서 세계인들의 머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그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도 이런 밝은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상당히 기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